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씩 알아봐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유연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유연성은 우리 아까 스카풀라 머슬, 그 다음에 이 글래더 휴머럴 조인트에 연관된 근육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스카풀라의 머슬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작은 가슴근, 우리 팩토리스 마이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가슴근의 긴장은 어깨뼈 내부 회전 증가와 전방 기울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움직임에 정확화된 패턴이 깨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 회전의 부족은 우리 GH 후방 캡슐의 긴장을 나타낼 수 있고 어깨뼈 전방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은 가슴근과 GH 후방 캡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스카풀라 머슬에는 팩토리스 마이너, 그 다음에 우리 GH 조인트에서는 포스테리어 캡슐.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중요한 순서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할 때도 팩토리스 마이너랑 포스테리어 캡슐만 지금 언급을 할 거예요. 어차피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의 부위가 우리 어깨뼈의 움직임에 어떤 부족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됐지만 얘네만 유일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이 200% 정답이고 저희 말만 맞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아봤을 때 얘가 가장 이 연관성이나 이유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깨 근육 쪽에는 작은 가슴근, 그 다음에 우리 GH 조인트에 관련된 부위는 우리 포스테리어 캡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뭐 할 거냐면 각각 작은 가슴근과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캡슐을 스트레칭 하는데 가장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테크닉들만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 많은데 그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은 가슴근의 대략적인 회복적인 위치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인설션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실 거예요. 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디냐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입니다. 부리돌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 그러니까 근육이 길어진다는 것은 오리진과 인설션이 멀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가슴근을 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헌에서 추천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팔을 이렇게 호라이즌틀 에비덕션을 시킨다거나 뭔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거는 테크닉이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헌에서는 그러한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심하게 하시거나 호라이즌틀 에비덕션을 심하게 하시면은 우리 GH 조인트에 좀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숄더 임핑지 같이 뭔가 어깨 관련 병변이 있으신 경우에는 너무 과한 움직임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팔을 약간 들어올린 상태니까 팔을 한 30도 정도까지만 들어올리고요. 이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직접 눌러요, 그냥. 그래서 팔을 30도 정도 걸어놓고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대로 밑으로 눌러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이렇게 30도 정도 들어놓은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밑으로 눌러서 여러분들이 압박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팩토리스 마이너만 쫙 늘어나요. 그리고 또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호라이즌 에비덕션이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시면은 그 큰 가슴근 개입이 좀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 큰 가슴근 개인이 크기 때문에 큰 가슴근 개입을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팩토리스 마이너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통증이나
팔을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의 경우 우리가 어쨌든 작은 가슴근을 릴리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담감도 덜고 그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30도 정도 30도 정도 이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밀어라. 그러면 많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나머지 우리 리베이터나 롬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다 끝나고 실습을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실습을 하실 거고 만약에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나라면 어떻게 리베이터나 롬보이드를 풀 건지 그 다음에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한번 조금 더 나한테 편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테리어 캡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스테리어 캡슐은 이렇게 지금 조금 어깨 좀 안 좋으신 분들 한번 따라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슬리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이 후방 캡슐이 가장 많이 잘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바로 이 스트레칭인데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우리 숄더에 좀 이 불안정함이 크시면 요게 통증이 있거나 얘가 앞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완골 헤드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이 상완골 헤드의 어떤 위치가 좀 이상하다 혹은 이 사람이 뭐 팔이 잘 빠진다 아니면 뭔가 뭐 통증이 심하다거나 소리가 심하다거나 뭐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히 사용을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러한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요게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뉴얼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에 있었던 이 근육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었던 근력 부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거예요. 먼저 이 아까 알고리즘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근육에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스카풀러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라토스 안테리어, 앞톱니근의 약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상부 승모근, 여기는 UT, 어퍼 트라페지우스 짧게 썼고요. UT의 이 과잉 활동 및 조기 활성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이 일어날 때 조화롭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지만 다른 근육들보다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먼저 확 어깨를 들어버리면서 팔을 올리거나 팔을 움직인다고 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움직임의 패턴이 아닐 겁니다. 요건 아마 직접 치료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 승모근 많이 쓰네. 승모근 죽여야겠다. 뭐 승모근 못 쓰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부 승모근의 과잉 활동, 과잉 활동과 그다음에 너무 빨리 수축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조기 활성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부 승모근과 중간 승모근의 활동 감소 및 활성화 지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근력이 떨어져 있거나 움직임이 일어난 도중에도 얘네가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밑에서 어깨를 잡아주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상부 승모근의 활성화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친구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 해박적으로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세라토스 안테리어 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벡터 방향 한 번씩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라페지우스도 어퍼, 미들, 로어. 그래서 여기 어퍼, 미들, 로어 요 친구들이거든요. 각각 이제 인설션 부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퍼, 미들, 로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또 트라페지우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의 재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의식적인 근육 조절.
이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처음 오신 분한테 어깨를 막 바로 펴보세요, 아니면 뭐 바른 자세 해보세요, 아니면 어깨를 뭔가 뒤로 이렇게 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 올리시거나 승모근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움직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단계, 완전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어깨뼈의 방향을 쓰는 방법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뒤로 보내라고, 앞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눌러버리고 뒤로 보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부 승모근을 쓰지 않고 어깨가 좀 정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경추나 흉추에 이 밸런스나 움직임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경추 흉추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여러분들 일상 활동에 필요한 근육 조절 및 근력이라고 해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러한 움직임이 부족하다 혹은 이러한 움직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 운동을 혹은 그 패턴을 사용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는 4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운동이 각각 어깨뼈에 아까 부족했던 근육들 있죠? 4가지 근육들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들이에요. 그 4가지 근육의 근력이 활성화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고 움직임 패턴을 연습을 하는데 그 4가지 근육의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건 제가 바로 그림으로 넘어갈 거예요. 4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빠든 여긴 빠지만 사람의 어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거 받쳐주시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아까 우리 의식적으로 어깨를 잡았잖아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눌러서 어깨를 먼저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서 밑으로 내리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어깨를 먼저 잡아놓고 손을 벽에 대고 벽으로 뒤로 미루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라투스 안테리어나 그 다음에 로어, 그 다음 미들 트라페지우스들의 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서 그쪽 부위의 근육들을 등척성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요게 왼쪽에 인페리어 글라이드라고 하는 거고 얘기는 로우 로우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밑으로 내려버리든 아니면 뒤로 밀어버리든 마찬가지로 목적은 다 뭡니까? 우리 로어 트라페지우스나 아니면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선 패턴을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팔을 뻗었다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팔을 당겨와서 마찬가지로 미들, 로어, 그 다음 세라투스 안테리어 이렇게 이 친구들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을 밑으로 쭉 뻗었다가 위로 올리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들의 근력을 움직이실 건데요. 요런 운동들을 하실 때 주의할 점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상부 승모근의 조기 활성화나 과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깨를 먼저 세팅을 해놓으시고 요게 바른 어깨 자세입니다. 여기서 틀어지시면 안 돼요 라고 먼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셔야지 그냥 이 운동만 시킨다고 다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시켜보는데 설명이나 어떤 이 의식적인 조절을 안 하고 바로 시켜놓은 경우에는 상부 승모근만 엄청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식적인 조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상태에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오픈 키네틱 체인이었고요. 그다음에 클로즈 키네틱 체인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시업과 월 슬라이드라고 해서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푸시업 플러스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은 있겠지만 우리 요거는 그 롬보이드나 그다음에 세라토스 안테리어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푸시업을 한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밀면서 등을 동그랗게 만드는 동작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땅에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에서 하거나 아니면 배드에 팔을 걸쳐놓고 한 45도 정도로 해서 좀 부하량이 너무 크면은 아무래도 그 근육을 쓰시기보다는 상부 승모근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으셔서 요거는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부하량이나 그 다음에 자세 등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릎을 대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 슬라이드라고 해서 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세라토스 안테리어를 써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발을 먼저 벽에다 대시고 그 다음에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이 세라토스 안테리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요 상부 승모근이 마찬가지로 과하게 활성화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걸고요. 폼롤러를 끼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맨몸으로 하시게 되면은 자꾸 이제 상부 승모근을 쓰려는 경향이 있으셔서 이 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밴드를 걸어놓으면 일단 우리 상부 승모근에 액티베이션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폼롤러를 가지고 미는 방식으로 하셔서 조금 더 환자분이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환자분의 수행 능력이나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도구들 상태 한번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로우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로어 트라페지우스를 촉진하는 운동이에요. 요건 아까 첫 번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벽을 미는 운동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그 세라밴드를 걸어서 뒤로 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발로 한 발로 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발을 다 땅에 두고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 한 발로 하시게 되면은 이 균형 유지 때문에 이 운동하는 쪽, 그러니까 왼쪽에 근육 활성화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벽 미는 게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발을 뗀다거나 아니면 우리 세라밴드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 오픈 키네틱 체인에서도 밸런스를 좀 쓰게끔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려운 운동으로 유도를 해서 재활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는 로어 트라페지우스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들 트라페지우스를 촉진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엎드려서 팔을 뒤로 하면서 우리 미들 트라페지우스를 써주는 거고요. 여기 다 설명 써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서 사진도 같이 보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걸어주시면 당연히 미들 트라페지우스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쉽다 하면 우리 레버암 우리 지렛대 원리로 해서 힘을 더 부하를 더 키워서 팔꿈치를 펴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너무 과하게 활성 안 되게끔. 당연히 어퍼 트라페지우스 쓰입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쓰여요. 단지 조기 활성화, 과활성화 이 두 개만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거근, 그러니까 세라토스 안테리어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푸시업 혹은 푸시업 플러스 사용해서 맨 땅으로 하시던, 밴드 거시던, 보수 사용하시던, 볼 사용하시던, 요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운동의 원리만 알고 계시면 그 운동을 어떻게 시킬 건지, 어떻게 활용시킬 것인지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소도구들은 다 보통 치료실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좀 고민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운동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팔굽혀펴기가 좀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라밴드를 뒤에서 잡아놓고 앞으로 끌어당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개인이 혼자 이렇게 등에 걸고 X자로 하면서 우리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던가 아니면 팔꿈치를 댔다가 그대로 피면서 우리 마찬가지로 푸시업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엘보우 푸시업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를 댔다가 그대로 피면서 마찬가지로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려드리는 건 아까 우리 월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 월 슬라이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수건이나 옷 같은 거를 접어 두시고 벽을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 세라밴드 걸고 그다음에 폼롤러 같이 사용해서 우리 월 슬라이드라는 운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소도구를 좀 많이 사용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워서 이거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펀치인가 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피면서 요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활성화가 일어나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다 뭐예요? 아까 푸시업부터 해가지고 뭔가 팔을 미는 동작을 다 활용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월슬라이드처럼 밀었다가 당겨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운동으로 시킬지는 많이들 고민을 해보셔서 여러 가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은 결국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너무 과하게 우세하고 미들과 로어 트라페지우스의 활동이 낮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키시면은 어깨를 쓰는 타이밍이라던가 그 다음에 근력 등이 활성화가 된다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 눕거나 뭔가 이제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 있거나 불안정한 상황. 아까 같은 경우에도 두 발로 운동시키다가 한 발로 시킨다던가 아니면 우리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이제 우리 스파인에서 하다가 아니면 체중을 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댄다거나 하는 식으로 부하라던가 자세는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환자의 상태나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게 다 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스포츠라던가 그 다음에 일상 동작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에 쓰이는 동작들을 연습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과활성화를 조심하면서 근력의 어떤 상태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듯이 이 운동 사슬을 통합을 하고 플라이어메트릭이나 편실성 운동 같은 것도 조금 더 사용을 하시면서 이분이 단순히 기본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동작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더 복잡한 컨트롤을 할 때도 이 조절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고급 가장 어깨 재활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고급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6주 동안 진행을 했었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이 6주 동안 했을 때 상완 승모근 활성화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의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프로토콜을 항상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너무 좋아져서 이제 안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고 해서 이거 직접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우리 최원 선생님께서 잠깐 쉬었다.